안녕하세요. 도시인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시립대학교 강명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도시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 자연의 이로운가 아닌가?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 개발은 자연의 훼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있는 인간은 긍정적으로, 도시 속의 인간은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도시가 사람과 자연에 해롭다는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나라는 나라의 아크라라는 가장 큰 도시의 그 개발 패턴을 한번 보여드린 예인데요. 이거는 뭐 가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985년도에 약 200만이었던 인구가 2000년에 300만으로 한 50% 증가를 했죠. 그 사이에 개발된 면적이 증가한 걸 보면 약 10,000헥타르에서 30,000헥타르 정도까지, 즉 150% 이상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구 증가보다 약 3배 빠르게 이제 개발지가 증가하는 건데, 개발지가 는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저기 보시면 녹색, 자연 지역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저렇게 빠른 속도로 녹색이 줄어들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그래도 살 수 있는가? 사실은 나무도 못 살고 동식물이 못 살면 사람도 역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자연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다른 예를 하나를 보면,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또 다른 나라 르완다의 이제 예인데, 보시면 1990년에서 2015년까지 이것도 한 15년 이제 과정을 보여주면, 보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약 700만에서 1,100만, 아까랑 비슷하죠. 한 60%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리고 이제 1인당 GDP도 뭐 2배 정도 올랐고요. 도시화율은 아직까지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라 적지만, 밑에 보시면 산림의 양이 반도 더 줄어듭니다. 그 대부분은 사실은 농지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농지가 이제 2배 이상 이제 늘어나고, 도시도 사실은 3배가 늘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더 잘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고, 특히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자기 마당을 갖고 싶고, 또 이제 뭐 자동차를 더 갖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갖고 있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냐.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세계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3억 명도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10억 명을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경제도 더 이제 풍요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는 공간들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녹지가, 즉 자연이, 나무와 이제 동식물이 살 공간이 줄어들면, 너무 많이 줄어들면 거꾸로 사람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그럼 혹시 이러한 현상이 저개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이유가, 사실 이런 현상이 뭐 북미라고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밀도의 이제 지속적인 감소라고 해서 1780년부터 2005년까지 한 연구를 보면, 거의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의 밀도가 계속 줄어왔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준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쓰는 개발지 면적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커진다는 거는 자연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마닐라나 뭄바이 같은 개도국도 있지만, 파리, 런던, 뭐 시드니, 뭐 이런 거의 모든 이제 도시에서 밀도가 줄어들고, 즉 1인당 사용하는 개발지 면적이 점점점 커지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인당 써지는 면적도 커지고, 인구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개발지를 쓰게 되고, 자연에 대한 공간의 잠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나른 말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작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양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갔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서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도시 계획의 경험을 배우려고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 에서 이제 서울이나 한국을 소개할 때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제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서울시 기준으로도 1972년도하고 89년 이라고 하는 약 2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사실 이 사이에 인구가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런데 개발해서 쓰는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자연지를 거의 똑같이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인구가 2배가 늘면서도 자연지를 훼손 없이 만들었다라는 거의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도시를 배우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 아까도 보셨지 거의 모든 전 세계 도시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인구 증가보다 3배 보통 2.5배에서 3배 정도 빠르게 개발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미루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제 토지적인 면적을 봤으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오염. 뭐 여기 중에서 특히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연구에서 보시다시피 밑에 X축은 이제 도시화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가. 왼쪽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늘어나면서 1인당 탄소 배출이 줄어요. 그게 왜냐하면 교통의 이동 거리도 사실은 줄어들고요. 냉난방에 쓰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배출은 줄어요. 단 총량은 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늘어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일단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보시면 예를 들어 워싱턴 DC라는 미국의 수도하고 미국 전체 도시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토론토라든지 이런 캐나다에 있는 제일 큰 도시죠. 그것도 보면 전체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작고요. 뉴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온실가스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도시가 작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착시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간적으로 집중돼서 그런데 요거 이제 한 예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려온 건데 왼쪽은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16명이 사는데 한 곳에 살면 1인당 10만큼을 이제 발생시킨다고 할더라도 전체는 160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으로 흩어져 살면 약 2배만 잡으면은 1인당 탄소는 20이고요. 합쳐서는 사실은 320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으로 잘라서 보면 왼쪽은 까만 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60이 다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거고 왼쪽은 그렇게 비슷하게 자르면 사실은 점이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공간에 한 20만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을 흐트리면 우리가 같은 수준의 어떤 경제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이 토지 소비도 적고 에너지 소비도 적고 탄소 배출도 적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잘 못 느끼지만 왼쪽은 이제 보이거나 느껴지는 게 이제 오니까 이제 그것이 도시가 환경적으로 나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적인 얘기를 주로 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적인 얘기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지난 시간에 협력을 하면 더 좋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지나 청년이나 저숙련 노동자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 여기 보시면 물론 이건 이제 미국 자료 베이스로 이제 정형화된 거지만 작은 도시 보면 기반 산업에 비해서 비기반 산업의 그 일자리가 적어요. 기반 산업, 비기반 산업은 뭐냐면 오른쪽 이제 노란색에 써 있듯이 저거는 약간 각색을 했지만 오바마 시절에 이제 경제 이제 보좌관이 한 얘기인데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 상점이 생길 수 있지만 상점이 있다고 자동차 공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그 거점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뭐 상점도 생기고 뭐 미용실도 생기고 할 수 있지만 치킨집도 생기죠. 근데 치킨집 있고 상점이 생긴다고 그런 거점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선도하는 그런 핵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보다시피 큰 도시가 되면 기반에 비해서 비기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로컬 산업이라고 하는 게 2배 또는 그 이상이 일어나요. 근데 비기반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저숙련이나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상점들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애견 사업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으니까 훨씬 더 이제 진입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커지고 될수록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이로움을 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도시는 사람과 자연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로운 것인가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강의를 듣고 나니까 도시가 정말 가성비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저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여태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반대되는 걸로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을 듣게 돼서 너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환경보호라는 게 지금도 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도시와 도시 개발, 경제 성장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나니까 이것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화두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지금 도시가 굉장히 이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절로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도시의 인문학 2회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